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접속사 중에서도 종속 접속사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접속사라고 하면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자, 등위 접속사는 같은 걸 연결하는 접속사고요. 그리고 상관 접속사는 짝짓끼리 오는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이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선생님이 집중할 건데요. 이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원래 있던 문장에 그 다음 문장을 속하게 시킨 거예요. 자, 원래 있던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이제 문장이 있겠죠. 거기다가 다른 문장을 종속시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 문장을 뒤에 나오는 문장을 이 앞에 있는 문장에 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 접속사를 넣게 되고요. 이때 이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접속사는요, 여러분들, 내가 문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 세 개, 한 개, 뭐 다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선생님이 또 하나의 접속사를 넣게 된다면 그때는 또 주어 동사가 생겨서 총 주어 동사가 세 세트가 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여기 하나 접속사를 더 넣고 싶어. 문장을 엄청 길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여기 또 주어 동사가 생기게 되면서 주어 동사 쌍이 이렇게 총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원래 있던 문장 안에 다음 문장을 속하게 시키는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하고요. 자, 우리는 이때 원래 주어 동사 있는 절을 주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있는 절을 이제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다른 접속사들이랑은 조금 다르게요. 역할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냐에 따라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접속사가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때 이 뒤의 절을 종속절이라고도 하지만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명사절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명사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라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접속사 자리에 부사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면 이 뒤에 있는 절을 뭐라고도 부른다? 부사절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만 딱 봤을 때는 크게 종속절은 이 주절에 속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절을 우리가 명사절 또는 부사절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종류의 접속사가 있는지, 종속 접속사는, 그럼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는 무엇이고 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는 무엇인지 좀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종속 접속사 중에서 크게 이제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명사 역할을 하는 접속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접속사 that가, 그리고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if입니다. 자, 접속사 that은요, 아까 말했지만 얘는 종속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면서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쵸? 자, 그리고 얘는 이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명사라서 어느 자리 들어갈 수 있냐면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문을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해볼게요. 자,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 그녀가 그 시험에 통과했다. 영어로 하면은 she passes the test예요. 자, 이게 지금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거든요. 근데 얘를 명사로 만들 거야.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여기 접속사 that을 넣어서 명사로 만들고, 자, 이 that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얘는 단수 취급해서 is true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That she passes the test is true.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은 이다 진실이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얘는요, 역시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요. 목적어 자리 들어가는 경우만 한번 예를 함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밑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확실하지 않아. 그녀가 그 시험에 통과했는지를. 자, 그러면 나는 확실치 않다. 우리 이것을 영어로 I'm not sure 이라고 하죠. I'm not sure. 그런데 뭐를 확실하지 않냐면 이 sure이라는 동사에 대한 대상이 되는 자리에 that절이 오는 거예요. That she passes the test. 이렇게요. 자, 그러면 봐봐요. 나는 확실치 않아. 뭐를 확실치 않냐면 그녀가 시험에 패스했는지를 이거를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that절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가면 이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지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that은 우리가 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I'm not sure she passes the test. 이렇게요. that은 없지만 우리가 얘가 that이 생략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해석을 나는 확실치 않아요. 그녀가 그 시험에 통과했는지를 이렇게 통과했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접속사, 이제 명사절 접속사 if를 배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f도 역시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될 거고요. 자, 얘는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가 동사인지 또는 동사 하는지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인지 뭐뭐 하는지. 근데 얘는 that절과는 좀 다르게 that절은 명사절이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있지만 if절은 어디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냐면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면은 I don't know 라고 하죠. I don't know. 그녀가 오는지를. 자, 그녀가 여기에 오는지를. 자, 그녀가 여기에 온다 하면은 she comes고요. here. 여기에. 근데 나는 모르겠다. 자, 우리 모른다라는 거는 뭐를 모른다.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고요. 여기에 그녀 여기 오는지를 할 때는 if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서 if she comes here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녀가 여기 오는지를. 그런데 얘는요. 가끔 or not까지 붙여가지고요. 오는지 안 오는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하면 that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if절은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거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금 이게 결국에는 명사 역할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if나 that이 와서 주어 동사가 오면 얘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얘는 명사절. 자, 근데 만약에 명사가 아니라 부사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부사는 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4가지로 좀 나누고요. 조건, 양보, 이유, 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조양이때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요?
조양 이때, 조양 이때. 자, 이거는 종속 접속사에 사용되는 부사절 접속사고요. 자, 조양 이때이기 때문에 조는 조건, 양보, 이유, 때,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선 조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바로 if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if not을 뭐라고 하냐면 unless라고 하죠. unless.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때 조건의 접속사 if는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야. 자, 출제하기 너무 쉬운 문제가 딱 보이지 않아요? 잘 보시면 여기서 if는 주어가 동사인지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하고 여기서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부사 역할을 해.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문제 출제자가 문제집이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게 많겠죠. 이 if가 명사로 사용됐는지 부사로 사용됐는지 구분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나는 밖에서 안 놀 거야. 자, 이거는 만약 뭐뭐 한다면이기 때문에 조건을 나타내고 이때는 조건을 나타내면 부사예요.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I can't play outside.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일단은 if 주어 동사, 자, 이 절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하는데 해석을 해보면 만약 비가 온다면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되게 잘 봐야 돼요. tomorrow라고 하면 우리가 내일이니까 내일은 미래잖아. 그럼 선생님, if it will rain 아닌가요? will 조동사, will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잘 봐야 돼요. 조건과 자, 밑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절대로 미래 시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 적을게요.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사용하지 않고 미래 대신 뭐가 온다? 현재 시제를 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꼭꼭. 자, 출제자가 많이 내는 게 뭐냐면 아까 if를 주고 얘가 명사로 사용됐는지 부사로 사용됐는지 구분해라. 이걸 내고요. 두 번째는 조건의 if에서 미래 시제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얘를 알아서 틀렸다고 제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if not, 즉 unless는 뭐냐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잖아. 만약에 너 돈 없으면 나한테 빌려도 돼. 내가 빌려줄게. 이런 문장 하나 볼게요. 자, if you don't have money, I'll lend you some. 내가 몇 개 좀 빌려줄게. 얼마 좀 빌려줄게. 이런 문장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if 주어 동사 이 절의 종속절인데 해석을 해보면 만약 뭐뭐 한다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부사로 사용이 돼서 부사절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보시면 if에다가 not이 온 거야. 이게 두 not의 줄임말이잖아. 그치? 그럼 if not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unless라고 하고요. unless you. 자, 그 다음에 이미 이 unless라는 것 자체가 이 부정어 not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if not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부정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긍정으로 unless you have money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뒤에는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주절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if not이 줄여서 unless이기 때문에 이미 이 unless 자체에 not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굳이 don't have라고 적을 필요가 없이 have라고 하시면 되고요. 해석은 부정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조금 자리가 부족해서 선생님 좀 밀렸는데요. 이제 양보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조양 이때 양보는요. 말 그대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가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though, 그리고 although, 그리고 even though가 있고요. 우리는 요거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유는 because 그리고 since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결석했어. I was absent. Since I was sick. 자, 여기서 보시면 앞에가 주절이고요. 뒤에 얘가 앞에 있는 절을 문장을 수식해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치 자 그리고 since도 부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since 대신에는 우리가 because를 넣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것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은 여기에는 부사절을 뒤에 썼지만 부사절을 앞에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사절을 앞에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무조건 컴마를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만약에 부사절을 앞에 쓴다라고 하면 뭐를 데리고 온다? 그쵸? 컴마를 데리고 와야 돼요. 컴마.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때라고 하죠. 조양 이때 시간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before 뭐뭐 하기 전에 또는 after 뭐뭐 한 후에 when 뭐뭐 할 때 while 그리고 as가 있고요. 이 as는 사실 맞는 이라서 어디를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as는 if 빼고 조건을 빼고는 as는 다 들어가도 되고요. 자, 우리도 여기서 하나 문장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문장 첫 번째 예문을 적어보면 너 내일 바쁘면 나한테 말해, 나한테 부탁해, 나한테 전화해 이런 문장을 적어볼게. 자, 뭐뭐 할 때 when you are busy tomorrow call me. 자, 지금 이 문장에서 접속사 when, 주어, 동사 있는 절이 보이고요.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역할하는 접속사라서 우리는 이것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tomorrow라고 하면 내일이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 when you will be busy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절대 미래 시제가 뭐나요? 현재 시제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you are busy. 너 내일 바쁘면 나한테 전화해.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정리를 해보면 이 종속 접속사는 크게 명사절, 부사절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 명사절은 that이랑 if 그리고 부사절은 조양 이때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